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작년에 우리나라가 진입한 초고령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 지혜롭고 재미있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리고 오히려 초고령 사회, 이거 완전 기회잖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유쾌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작년 2025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무려 2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이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노년층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가 아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율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남, 경북, 강원 등 9개 지역에서는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조차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인구 고령화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런 초고령 사회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년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이 부족하거나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의 약 89.5%가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노년층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난, 질병, 소외, 할 일 없음이라는 이른바 사고는 우리 시니어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복합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제적 자립과 활동적인 삶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삶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과 소득, 보장 강화와 같은 정부 및 사회의 제도적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퇴는 활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액티브 시니어로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소비, 여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은퇴하면 곧바로 생산활동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친화적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도 훌륭한 사회 참여이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유튜버나 블로거, 온라인 강사,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 등 1인 창업이 시니어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경제적 자립의 든든한 기반이자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필라테스, 보디 케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동네 공원 산책,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며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는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마음 건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마음의 병, 즉 우울감이나 고립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일상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미술, 음악, 사진, 공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지역사회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활발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관계 유지입니다. 사고 중 소외와 할 일 없음은 결국 사회와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평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지역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글쓰기, 외국어 학습, 컴퓨터 강좌, 악기 연주,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움을 즐기는 것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유와 같은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공간에서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시놀, 실업 같은 시니어 대상 모임 및 데이팅 앱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거나 역으로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간 교류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지혜는 유연한 사고와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는 낡은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SNS 활용, 온라인 뱅킹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행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하다못해 요리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후 비로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여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정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 표현, 장기 기증 여부, 장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도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건강관리와 함께 가사분담을 통해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도움은 기꺼이 받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갈등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예절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평온함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고 재미있게 살아갈 5가지 지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활동적인 삶,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 활발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관계 유지, 유연한 사고와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황혼을 넘어선 찬란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지혜를 우리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고령, 친화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 태그 보급이나 기상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 안전을 강화하며 반려식물 나눔, 미용봉사단 활동, 문화, 예술 기반 도슨트 양성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초고령 사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열정으로 가득하고 행복과 보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